2단원까지 열심히 오셨습니다. 이제 3단원 들어갈게요. 3단원은 이후에 추측 통계학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좀 생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글들이에요. 확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 통계학을 위한 기본 개념들을 잡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확률 단원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통계학에서 확률이 왜 필요하지? 하는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A형, AB형인 남성과 O형인 여성이 만나 O형인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A형인 자녀는 궁금해요. 그래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찾고 할 거예요. 단 그래도 될까 하는 1차 예측이 필요하죠. 그러한 예측을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A형, B형, AB형, O형, 남성, 여성, 그리고 조합을 해서 가능성이 어떻다, 이런 뭔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 추측 통계학으로 넘어간다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서 6이 몇 번 나왔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기 전에 터무니없는 예측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이 나올 가능성은 이런 거. 그건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들을 통해서 분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분포가 어떠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분포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측 통계에서 중요한 안내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져서 6의 눈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주사위를 100번을 던져서 6의 눈이 나온다면 이항 분포라는 게 나온대요. 그리고 이후에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와 유사한데요. 다 많이 던지면 유사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도 하고 추측도 하는 행위가 뒤따라옵니다. 따라서 확률을 통해 먼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 각각의 가능성들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추측도 하고 예측도 하고 또 더 다양한 뭔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확률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우선 확률이라는 거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경우의 수라는 거를 잠깐 봐야 되겠죠. 경우의 수에는 말 그대로 경우를 논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선생님? 이런 거죠. 그 중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그래서 합을 가지고 논의한다. 합의 법칙인데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후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큼의 공이 있는데 얘가 1에서 15까지 있대요. 그럴 때 4의 배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죠? 4, 8, 12. 5의 배수가 있대요.
어떤 거죠? 5, 10, 15.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배반이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배반이다. 그럴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또 3가지 더해서 6가지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배 법칙이라는 건 뭘까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두 사건 AB가 잇따라 일어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M과 N을 곱해라. 잇따라라는 단어는 이후에 독립적으로 라는 말도 돼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라는 말도 돼요. 색깔이 각각 노란색, 분홍색, 흰색인 사탕 3개의 접시에서 3개가 들어있는 접시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그러면 2개니까 동시에 꺼낼 수도 있지만 잇따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노란색, 분홍색, 흰색 중에 하나를 뽑겠죠. 3가지. 그리고 노란색을 뽑았으면 나머지 2가지가 남잖아요. 2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전 3개를 던질 때 일어날 경우의 수는 그럼 동전을 3개를 던진다. 우린 동시에 던지는 거 맞지만 참고로 하나 던지고 둘 던지고 셋 던져도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던진 꼴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던질 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나오죠. 두 번째 동전을 던지면 또 앞뒤, 앞뒤. 또 세 번째 동전을 던지면 그 가능성에서 또 앞뒤, 앞뒤. 즉,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8가지가 돼요. 이 정도. 너무 기억을 잘 하셨습니다.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순열, 조합 이런 단어가 있죠.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 어떻게 택한다? 배열을 하는데 순서를 정해서 배열을 한다. 그래서 NPR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고요. 그 다음에 NPN,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순서를 고려해서 그 나열을 할 때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도 없을 팩토리얼은 1이다. 바로 이렇게도 표시한다. 이런 거죠. 참고로 잠시 이쪽에다가 3 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2 팩토리얼 그러면 2 곱하기 1. 1 팩토리얼 그러면 1. 그럼 0 팩토리얼 그러면 0이라고 쓰고 싶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1이라고 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5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임명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회장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 중에 부회장, 또 남은 사람 중에 총무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 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가지죠. 그래서 50가지 순서를 정해서 3명을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50가지에서 회장 선택하고 49명 중에 부회장 그리고 48명 중에 총무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이 결과는 50개를 모두 그냥 쭉 나열하는 팩토리얼에서 50에서 3명을 제외한 이만큼이 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50 빼기 3을 한 47 팩토리얼 뺀 거나 마찬가지. 이 결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NPR이란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순서를 고려해서 경우를 논하는데 숫자가 중복이 돼도 돼요. 회장 뭐 이렇게. 이럴 때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거죠.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라. 그러면 예측해 보세요.
세 개를 택하는데 첫 번째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A, B, C, D, E에서 선택하니까 또 A가 나올 수 있고 또 A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E에서 E에서 E. 그런데 순서를 고려해야 돼요. 즉 A, A, B라는 것과 A, B, A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또 다시 원래대로 복귀돼서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리고 복귀해서 세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즉 5의 세제곱이라고 쓰는데 그러면 기호로도 표시해 봅시다.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5의 세제곱.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n 파이 r은 n의 r제곱이라고 한다. 문제 풀 때 순서를 고려하는 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차라리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 라는 조합이 훨씬 더 많아요.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r개만 뽑으면 된다 라는 거죠.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었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예를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 앞에서 순서를 고려한다면 5가지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런데 순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5가지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묶어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우선 5가지 중에서 3개를 중복 없이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것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 또 이 결과는 OC2하고도 같다. 라고 하면서 정말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바로 나눈 거랑 같은 결과가 있었죠. 그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었다? 만약에 A, B, C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B, A, C는 순서가 있으면 다른 거죠. C, A, B도 순서가 있으면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그냥 하나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계산을 해준 방법이 바로 이 위에서 식으로 본다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라는 결과더라라는 거예요. 우선 방법을 잘 기억하시는 거 오래간만에 하니까 아마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리고 조합에 또 중복된 숫자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중복조합이 있단 말이죠. 이때는 NHR이라고 봅니다.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경우 너무너무 생소한 기호인 것 같아요. 그랬어도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조금 기억하시기만 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를 읽어보면서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5개의 문자 ABCD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는 경우 순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순서 없이 A, A, A 그 다음에 순서 없이 A, A, B 그러면 이 AAB는 B가 가운데 있건 앞에 있건 한 번에 다 선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2, 2, 2 이렇게 다 모아보는 거예요. 앞에서 중복 순열 부분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빼고 뭐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명이 복잡해짐을 고려해서 바로 그냥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3개를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럴 때
뭔가 C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3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 앞에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 숫자 보이는 거 5하고 3이 보이시죠? 그러면 5하고 3을 더해서 하나만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7C3이라는 걸로 바뀌고 바로 7C3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앞에 숫자가 바뀌어서 C로 돼요? 이제 이 과정 안에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다가 1, 2, 3을 더해서 각각의 위치를 재조정해서 C라는 조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요. 그 조치를 취한 거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복 조합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선은 중복 조합은 C로 바꿀 수 있대. 그럴 때 C3은 그대로 쓰면 되고 앞에 몇에서 3개를 선택해요 라는 요 몇에서라는 걸 보이는 두 수를 더해서 1만 빼래 하고 그냥 적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